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 구름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2.4도를 보인 데 이어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기온은 최저 19도, 최고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울산공항에 국제선이 취항합니다. 다음 달 중순 자매 도시인 대만 화롄시를 오가는 전세기가 두 차례 왕복 운행할 예정인데요. 실패의 연속이었던 소형 항공사의 울산공항 취항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자매 도시인 대만 화롄시를 가기 위해선 김해와 타이페이 공항을 경유해야 합니다. 울산과 화롄 공항은 국내선 전용 공항인 탓입니다. 그런데 두 도시를 곧바로 연결하는 직항기가 다음 달 17일과 20일 왕복 두 차례 울산공항을 오갑니다. 일제강점기 때 삼산 비행장에서 일본으로 오가는 항공기가 있었지만 1970년 현재의 울산공항이 개항한 이후엔 49년 만에 첫 국제 노선입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18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선포 행사에 맞춰 관광객 교류를 위해 부정기선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관광 전세기 운항을 통해 울산과 화롄시 관광객 300명이 오고 갈 예정이며 국제선 부정기편을 더욱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항로 개척에 이어 10여 년 전부터 실패를 거듭해온 소형항공사의 취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하이에어는 올 연말 취항을 목표로 하루 한 차례씩 시범 운항 중입니다. 프로펠러를 장착한 50인승 항공기 2대가 울산에서 김포를 하루 3차례, 전남 여수를 한두 차례 저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코스타와 이스트 등의 울산공항 취항은 줄줄이 무산됐고 지역 자본의 항공사 설립도 흐지부지 되어 왔지만 이번엔 자기 자본만으로 추진돼 취항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시험 운항은 10월 말쯤에 정상적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AOC 수감을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요. 운항 편수와 이용객 감소라는 악순환에 시달리는 울산공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태풍 타파가 울산 최악의 태풍이었던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온다는 소식에 긴장하셨을 겁니다. 타파는 물폭탄을 퍼부은 차바와 강수량도 동일했는데 이번엔 태화강 주변 침수 피해가 현격히 적었습니다. 왜 그런지 서윤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울산을 덮친 태풍 타파와 태풍 콩레이 당시 태화강의 모습입니다. 강수량은 타파가 226mm로 159mm를 기록한 콩레이보다 70mm 가까이 많았지만 태화강의 수위는 타파가 콩레이보다 오히려 1m 이상 낮았습니다.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시간당 강수량 차이입니다. 타파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1mm였지만 콩레이는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27mm의 폭우를 뿌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물이 몰리게 되었고 강의 수위가 그래서 급격히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파는 약 한 36시간 정도에 걸쳐서 비가 내리면서 강의 홍수 소통이 원활했기 때문에 태화강물이 빠져나가는 동해의 만조 여부도 침수 피해를 갈랐습니다. 울산 최악의 태풍으로 꼽히는 차바 때는 만조가 겹쳐 빗물이 빠져나갈 수 없었고 타파 때는 상대적으로 동해의 수위가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 타파는 차바 때와 같은 강수량인 226mm의 비를 뿌리고도 침수 피해는 거의 없었고 상습 침수 구역인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둔치도 별 피해 없이 넘어갔습니다. 피해 감소에는 지자체 대비도 한몫했습니다.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류 상계댐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시설 정비 보완을 협의하고 있으며 태화강 준설, 퇴적 온이 제거 등을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차바와 같은 집중호우에서는 50년 빈도로 설계된 시스템도 작동하지 못한 만큼 태화강 주변에 대한 대책 보강은 계속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태화강에는 태풍 피해가 적었지만 해양에는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해양 체험 프로그램이 중단됐고 조업이 당분간 불가능한 어민들도 있습니다. 취재의 배대원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 당사동의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장. 콘크리트 바닥이 무너져 내려 잔해 물이 가득합니다.
체험 활동을 위한 안전대는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노클링과 투명 카약 등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이 중단됐습니다. 이곳에서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 구조물은 파도에 휩쓸려 10여 미터 이상 떨어진 스노클링장 입구까지 떠내려갔습니다. 카누를 탈 수 있는 곳이랑 스노클링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다 훼손된 상태라서 지금은 체험장을 운영할 수가 없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 항구에는 10여 척의 배들이 서로 엉켜 있습니다. 태풍 피해에 대비해 배들을 육지에 올려 묶었지만 강한 파도에 휩쓸려 떠밀린 겁니다. 이로 인해 마을 입구가 막혔고 해경 어선 통제소는 부서졌습니다. 지금 배를 결박해 놨는데 그 줄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 배가 파손된 관계로 조업도 힘들고 또 일산항에 정박해 있던 요트는 강풍에 자초돼 재구시를 못하게 됐습니다. 휩쓸려가서 똥강이가 나버렸고 엔진도 다 분해돼버리고 지금 저희는 하나도 건질 수가 없고 물폭탄을 쏟아부은 태풍 타파는 어민들과 해양 체험 시설에도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울산 최초의 도서관이던 중부도서관이 시립미술관 건립공사로 임시 이전해 새빵살이한 지 2년째입니다. 오는 2022년 혁신도시로 이전을 계획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중구는 대안을 찾기에 나섰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중구 성남동 상가 2층에 위치한 중부도서관. 인근 북정동에서 35년 동안 자리를 지켜오다 시립미술관에 비켜주기 위해 2년 전 이 건물로 임시 이전했습니다. 오는 2022년 혁신도시 새 부지에서 완공을 목표로 중부도서관 이전이 계획됐지만 최근 예산 문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 예산 가운데 230억 원을 연차별로 확보해야 추진되는데 올해 배정된 울산시 지원 예산도 중구와 사전 조율이 안 돼 계획된 30억 원의 3분의 1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차선으로 울산시의회 예결위가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울산시 교육청에 30억 원을 부담할 것을 요청했지만 지원 근거가 없다며 거부된 상태입니다. 중구는 울산시 교육청의 지원이 사라지자 위탁 운영을 철회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늦어지긴 하겠지만 저희들은 계획대로 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 중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단 착공한 뒤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정식 도서관 완공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정동, 태화동, 다호동 인구를 보면 거의 8만 명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위해서도 그 자리에 도서관이 이제 하루속히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700명으로 이전 전 3천여 명의 4분의 1로 줄어든 중부도서관. 정식 개관이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은 커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된 조승수 전 의원이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직 사퇴와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불찰과 어리석음으로 노회찬 재단과 후원 회원, 정의당과 당원들에게 큰 누를 끼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의원은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소속으로 17대와 18대 국회의원을 각각 지냈으며 내년 총선에 북구 출마를 결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1살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설관리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1년 동안 울산지방법원에서 시설관리를 맡은 근로자 2명에게 휴식시간 1시간 30분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지만 그에 따른 임금 등 530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기 시간이 많아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요청이 있으면 일을 해야 하고 휴게 공간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자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나흘 동안 울주군 봉계 불고기 특구에서 열립니다. 청정 자연과 함께하는 가을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태진아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계 한우를 맛볼 수 있는 무료 시식과 한우 발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고위험 병원체 진단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로 국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초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시설을 지었으며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최종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울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물 테러 의심 검체에 대한 확인 검사와 메르스 등 전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제19회 울산 5개 광고 대상전 시상식이 어제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창작 광고물 모형 부분 대상엔 박태훈 씨가 출품한 소다미, 창작 도안 일반부 금상엔 김다은 씨의 다은 동물병원 등 모두 37개 작품이 입상했습니다. 울산시는 내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수상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구인구직 여성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디지포 울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조정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세계장애인 문화복지진흥회 울산지부에서 지역 내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및 울산의 상징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공모받습니다. YMCA 여성합창단에서 섬세하고 순수한 감성으로 꿈과 사랑을 노래할 여성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서 진취적이고 성실한 기술연수생을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